과학기술을 소외된 지역을 돕는 데 사용하시는 안성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안성훈 교수님. 안성훈 교수님은요, 미시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항공 우주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그 버클리 캠퍼스에서 기계공학과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서울대학교, 바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는 학교죠. 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부교수로 계십니다. 안성훈 교수님께서는 또 역시 그 학생 13명과 함께 솔라봉사단을 만드셔서 지난 8월에는 네팔 오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발광 다이오드 전구 80개를 설치해서 화제가 되었던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뭔가 모르겠어요. 빛이 네, 여기 있는 조명 같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쓰시고. 네, 조명 이제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있었지만 요즘에 이렇게 상용화가 많이 돼서 집에 전구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조명을 그런 걸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오셨나요? 네팔. 네팔에? 네팔 사람도 아주 좋아했겠네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청소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 가끔 하세요? 거의 안 해요. 처음이실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그래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희 집 애들이 이 정도 나이대가 되었고 저희 집 애들은 자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강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사회자님이 너무 웃겨갖고 지금 무슨 말인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적정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어떤 거라는 거 대강 설명이 되겠지만 어떤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드림 토크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 그 초콜릿을 제가 사왔는데 맞히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저기 나와 있는 한자를 맞히는 분 제일 처음 손들어요. 네. 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노? 네? 다시 크게. 욕땡 그 다음 손는 사람. 네, 요철. 받으세요. 요철. 처음부터 문제다. 요철이라고 만화 제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만화 제목 요철 발명왕. 그래서 이걸 왜 좋아했냐면 이거 보시면 이제 대가 알 거예요. 그림이 여기 보이나요? 그때? 얘가 이제 집에 장독대 있고 문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벽돌 하나 빼가지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싹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지하실에서 뭘 하냐면 여기 보면 못도 있고 뭐 망치 톱이라고 이제 과학 서적 만화 쫙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뚝딱뚝딱 해갖고 만드는 발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크면 이제 요철 발명왕 같은 발명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밤에 부모님이 다 주무시면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왜냐면 불 켜면 다 야단 맞으니까 이불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납땜하고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제 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런 거 만들면 물론 이제 전파사라고 요새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전파사라고 해갖고 텔레비전 고장나면 이거 고쳐주는 데가 있었는데 전파사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좀 더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공부 별로 하기 싫었는데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 뭐 공부를 해라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더 좋은 연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나고요.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여기 지금 초콜릿이 4개가 남았는데 자기 꿈이 뭔지 손들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하나, 둘, 세 번째. 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꿈입니다. 오케이. 빨간 거 저까지 날로 갈까 모르겠는데. 잘 받아와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는 근데 대부분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학생, 대학원생 꿈이 뭐냐 그러면은 행복한 인생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 사는 게 대부분의 꿈인데 또 하려고? 중국집 사장님, 오케이. 또 이거. 보통 손들어 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 저기 제일 꼬마 학생, 작은 학생. 간호사? 오케이. 이제 마지막 남았어. 이거는 이제 꿈하고 상관없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제 그만. 미안. 간호사 꿈이니까 알아서 치료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손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통 나머지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문제 내가 보시는데 여기는 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좋아요. 근데 꿈을 이렇게 갖는 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꿈 얘기한 사람은 초콜릿이라도 먹고 꿈 얘기 안 한 사람은 못 먹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이거 하나 틀어주세요. 이거 뭐냐면 저는 뭘 만드는 걸 아직도 해요.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아직 없는 세상에 없는 뭐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아주 나노라고 그래요. 나노 입자 아주 작은 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재료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집속 이온빔이라고 나노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기가 있어요. 이런 거 장치를 만드는 게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요. 뭐 100나노미터 그러면은 머리카락 1000분의 1이에요. 머리카락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만들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1000분의 1에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재료를 색깔이 다른 거는 다른 재료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밖에서 싸가지고 쭉 이걸 적층을 하면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3차원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3차원 프린터, 3D 프린팅. 그래서 이게 지금 3D 프린팅이에요. 이렇게 쭉 재료를 다른 재료를 쭉 쌓고 모양을 어떤 위치에 컴퓨터로 조정을 해갖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작은 이게 얼만큼 작은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꿈이에요. 꿈, 제 꿈. 얘가 이제 막 로봇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민들레 호시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고 이게 적혈구인데 적혈구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 적혈구 피나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게 적혈구죠. 근데 요 속에 이제 뭐 또 약도 들어있어갖고 암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약을 이렇게 딱 가서 뿌리고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부에서 돈을 25억을 받았어요. 25억을. 이 꿈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이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25억을 줘요. 그러니까 꿈을 잘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20억을 제가 갖는 게 아니고 이거 만드는 데 쓰는 돈이 그 정도로 이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뭐 로봇, 미래에 쓸만한 로봇.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또 재밌는 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나중에 실험실 오면은 이거 말고 이제 뭐 거북이 로봇, 가오리 로봇 뭐 이런 거 아직 세상에 없는 로봇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로봇 회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얘기는 하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생긴 꿈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못 사는 지역,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라이프 스트로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아주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막 흙탕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흙탕물 마시면은 설사나고 그러면 이제 죽어요. 그래서 많이 죽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은 건데 그거를
정수할 수 있는 이런 빨대 같은 걸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여기서 먹으면 이제 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저희 학교에 있는 자연이라고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물을 이렇게 마셔봤어요. 맛이 이상해요. 이게 99%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1% 이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흙탕물 먹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낫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있고, 뭐 여기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어요. 큐드럼이라고 이제 물을 나르는데 얘네들은 아프리카 애들은 학교를 못 가는 게 하루 종일 물을 날려야 돼요. 먹을 물을 날려갖고 집에다 갖다 주면 엄마가 이제 밥을 하고 그럼 점심 먹죠. 저녁 때 또 밥 해야 되니까 또 물 풀어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지나가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나르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어 같이 해서 줄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MIT에서 그 OLPC라고 해갖고 이런 작은 한 10만 원 정도 안에 되는 이런 노트북 같은 것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벌써 뭐 몇백만 대를 이렇게 나눠준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정 기술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도와주는 기술이 뭐냐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뭐 하는지를 좀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은 이런 이제 외국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모로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이런 의족, 거기는 왜 의족을 만드냐면 사람들끼리 전쟁을 해요. 옆에 부족이 이제 한 부족을 쳐들어오면 죽이질 않고 손목 발목을 딱딱 잘라놓고 가요. 왜 자르냐면 손목 발목을 자르면은 가족이 보살펴야 되죠. 죽으면 그냥 묻고 끝내는데 가족이 보살피면 이제 그 집 전체가 이제 일하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가족이 여러 명이니까 그 엄마 아빠 애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의족을 만들면 크기가 줄어들었다 켜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학생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저기는 지금 21세기에 저런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 소독하는 장치고요. 물을 소독하는 장치인데 이제 소금만 집어넣으면 물이 소독이 되는 그런 장치를 만든 거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아까 큐드럼 있는데 이거 이제 평지는 되는데 산악지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을 담고 갈 수 있는 조끼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런 거 이제 한 학기 동안에 1학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내고 1학기 끝날 때 만들어내는 거를 대학교에서 해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망고 같은 게 많아요. 망고 맛있는데 그거를 말리지 못하면 다 버리니까 이제 말리는 장치를 전기를 안 쓰고 하는 방법, 태양열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 이제 필요한데 무인 항공기에다가 보통은 여기다 폭탄을 넣죠, 그죠? 폭탄을 넣어갖고 쫙 위치 맞추면 가서 폭격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백신을 투하시키는 장치를 넣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백신을 무선으로 조종해서 자율비행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장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수업을 하고요. 근데 수업하는데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아까 제가 그 아주 작은 로봇 만드는데 25억이라고 했죠. 이거는 500만 원. 근데 뭐 한 10명, 그러니까 20명 정도 수업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적정 기술을 하면 이제 비용이 좀 싸져요. 왜냐하면 되게 그 비싸지 않은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세계 지도적이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 미국. 여기가 어디죠? 영국? 여기 우리나라 남한. 여기 옆에 일본. 여기 까만데. 북한은 왜 까매요? 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밤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밤에 지구를 보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밝게 나오고 전기불이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는 까매요. 북한은 까맣다는 얘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밤에. 근데 북한뿐 아니라 여기 보면 아프리카 대부분 까맣죠, 그죠? 아프리카가 그냥 밤에 깜깜하게 자는 거고, 아시아에도 이쪽 인도 이렇게 보이는데 인도 북쪽은 까맣게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마존 있는데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밝죠. 그러니까 얼만큼 전기를 많이 쓰느냐는 이제 얼만큼 잘 살고 거기에 환경이 좋냐 이런 거랑 상관이 되는데 우리나라랑 북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한 3명 중에 1명이 이제 뭐 7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60억, 70억 인구니까 3명 중에 1명은 전기가 없는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불 없이 밤에는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그 불이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되게 좋겠죠?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밤에 그냥 불 끄고 편하게 자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를 가는데 네팔에 왜 갔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요. 요새는 외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에 중에 이제 네팔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몇 년 전에 네팔이 좀 요새 상황이 안 좋죠. 2008년도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네팔을 도와주는 거는 보통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이 부족한데 한국에서 도와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말이 안 되네. 안 도와줬죠. 왜냐면 제가 어떻게 도와줘 그 사람들을. 네팔을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회사 사장님이면 혹시 돈이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월급 받고 월급을 어떻게 도와줘? 못 도와준다고 했죠 당연히. 여러분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아는 뭐 친구가 왔고 야 도와주세요. 자기 나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별 생각 안 하고 넘어갔어요. 요건 뭐냐면은 대학교에 가면 이제 동아리들 뭐 중고등학교에도 동아리가 있겠지만 동아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갖고 뭐 어떤 활동들을 해요. 취미 활동 여기가 아까 나온 것 같이 뭐 음악 동아리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기독인 동아리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점심에 이렇게 피자 먹는 동아리예요. 피자를 먹고 그냥 얘기하고 뭐 성경이 나온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동아리인데 여기 이제 여학생이 있죠. 여학생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피자 나누면서 이제 맨날 이렇게 우리가 피자를 먹고 제가 피자를 사줘요. 매주 사줘요. 피자를 이렇게 사준다고 뭐 애들 오라고. 그러면 이제 피자를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가는데 너무 맨날 똑같이 이런 거 몇 년씩 하니까 이제 심심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저희는 기계항공공학부 기계니까 뭐예요? 뭐 자동차, 로봇, 항공, 비행기, 우주선 이런 거 만드는 데요. 저희는 여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저희 쪽에 오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여학생 있죠, 그죠? 그럼 다 남자. 여학생도 여학생이에요, 남자학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선생님인데 학생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아무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답으로 생각한 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 네가 나중에 커갖고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더니 뭐 알았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생각하다가 그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고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랑 이제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팔에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네팔에 뭔가 한번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피자 먹잖아요. 피자 먹으러 모여갖고 제가 야 니네 네팔이라는 나라 아냐 그랬더니 네팔 어딘지 모른대요. 여러분들 모르죠 네팔? 그래서 알아요? 좀 이따 질문 나가요. 그래서 네팔에 이제 도움을 주러 우리가 그러면 한 몇 달 후에 가볼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한 4-5명이 가겠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가면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러고 이제 저희 또 대학원생도 있어요. 대학원은 대학교 마치면 대학원을 가요. 그래서 석사, 박사 이렇게 하면 대학교가 다가 아니에요. 대학교 4년 다니면 석사 2년 다니고 박사 4년 5년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도 뭐 공부하려면 10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겠다 그래갖고 그럼 저희가 네팔에 가자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네팔 질문 네팔의 수도가 어딘지 아는 사람? 카트만두 이게 마지막 쪽으로 그래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여기 보면 네팔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어요. 이게 지도인데 인도 여기 인도 여기 중국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있어요.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기 있고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10개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험한 데죠, 그죠? 여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죠. 산이 높으니까 전봇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되게 착하고 그런데 환경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 호롱불 켜고 애가 공부하는 거예요. 밤에 공부하려면 이렇게 호롱불 켜놓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20만 원이에요. 1년에 120만 원 버는 거예요. 1인당. 한 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 벌면 돼요. 어른들이. 그럼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3,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이 경제적으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산골짜기가 대부분이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네팔을 도와주는데 전기를 설치해주자 그래가지고 전기를 설치해주려면은 전봇대를 못 세우니까 이제 뭔가 특별한 방법, 그래서 뭐 풍력 요새 많이 나와요.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태양 빛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에서 계곡이 많아고 물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네를 하나 골라서 한 2,500m 저희 이제 처음 가니까 8,000m 이런데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0m 정도 되는 데를 이제 여기 중국하고 티베트하고 인접한 랑탕 국립공원 안에 있는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같이 간 학생들이에요. 학부생 아까 걔 있죠. 얘들 뭐 도와줄 거 없네 하고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가가지고 일정을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름에 딱 일주일을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일정이에요. 일정이 일주일 안에 거기 갔다 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뭐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가려면 이틀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가서 차로 하루 가고 걸어서 하루 가고 그럼 돌아올 때도 걸어서 하러 오고 차로 하러 오고 그러면 공사를 며칠 동안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날짜는 딱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운 공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죠. 저희는 자동차, 로봇, 뭐 비행기 만드는 거지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걸 안 배우는데 이거 이제 책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또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뭐 건전지 연결하는 건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면은 이제 전기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 네팔은 8월 내내 비가 와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러 관악산이라고 서울대 뒤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비를 맞고 일부러 등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가면 저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한 건데 초콜릿을 다 써서 문제 낼 수가 없냐. 여기에 지금 전기를 얼마큼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전구가 뭐 한 100W 정도는 최소한 될 것 같은데 쫙 더하면 몇십 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몇천 와트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거의 10,000와트까지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런 밝은 조명을 쓰니까. 근데 이제 네팔에서 쓰는 거는 태양광으로 했을 때 무게도 고려해가지고 2kW, 2kW면 보통 집에 있는 히터 2개 끼는 2kW를 이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필요해요. 전기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LED가 뭐였는데 LED 이렇게 전구예요. 전구 이마트나 뭐 이런 동네 마트 가면 요새는 팔아요. 근데 이게 하나 얼마냐면 18,000원, 16,000원이에요. 전구 안에.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죠? 보통 베개등보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오래 가니까 저희가 한번 다뤄주면 고치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치러 또 네팔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팔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인도하고 중국 사이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산에 가는 거예요. 하루를 버스를 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버스 타고 가는데 길이 끊겨 있어요. 거기 산사태가 여름에 나니까 길이 딱 끊어지면 버스가 거기까지만 가요. 그럼 이제 짐을 다 들고 산사태 난 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조금 가면 이제 버스가 또 거기서부터 다른 데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가다 보면 이런 꼬마들이 와 있어요. 얘들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네? 얘네들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렇게 여기 꽃 놓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딱 막아요. 그래갖고 쪼꼬레서 안 주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사탕을 얘네들한테 주면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조금 가면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사탕 주고 또 사탕 주고 또 사탕 줘야지 이제 그 산사태 난 데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네, 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도착한 동네에 가가지고 이 과학동화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과학 캠프를 할 수 있는 기자재들 뭐 물로켓 이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가져가고 이제 애들 좀 모아놓고 방과후 과학 캠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자고 둘째 날 아침부터 이제 걸어가는데 이게 이제 산이에요. 이런 길로 해갖고 2,500m 가요. 쭉 가는데 여기는 4,000m 되는 그 산악 지역이고 여기를 가는 관광지예요.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 이거 넘어가면 중국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잔 데가 1,450m 높이가 되고 여기가 한 2,400m니까 1,000m 정도 이렇게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가 또 산사태가 나고 미국 사람이 가다가 머리에 돌 맞고 죽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길이 끊겼어요.
그럼 이제 못 가죠. 그래서 길을 이제 다른 길로 냈는데 그러려면은 저 위에 절벽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절벽 2,700m까지 올라가고 여기 보면은 밑에가 안 보이는 절벽이에요.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상황이 막 바뀌어요. 이런 데 가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막 다른 상황이 돼요. 이게 이제 저 뒤에 보면 여름인데 이제 눈 덮인 산 보이고 여기 이제 이런 집에 살아요. 산에는. 그죠? 멋있죠? 이제 대학생들 좋아가지고 막 비가 안 오니까 원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날씨가 저희 갈 때 딱 비가 안 왔어요. 그때만 한 달 내내 오는데 그래갖고 막 이제 점프하는 거고 여기 동네 애들이에요. 얘네 학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소랑 놀면서 사는 애들이야. 되게 좋겠죠. 요게 이제 길이에요. 요게 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m에서 2m 정도 사야 되는 거고 요게 절벽에 1000m 절벽에 밑으로 이런 길을 8시간에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고 저녁 8시까지 계속 짐 들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8시에 도착해서 깜깜한데 이게 플래시 키면서 길을 비치면서 도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사를 하는데 딱 보면 야 이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라기 공원에 딱 떨어진 느낌이 왠지 집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도 막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집 8채를 공사를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태양광 발전기 놓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뒤로 해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기줄 계산해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이틀 걸리는데 전기줄 주문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막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 생각에는 저희가 짐을 다 들고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개인 배낭 딱 하나 들고 나머지는 포터라고 하는 사람들 70명하고 말하고 다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갖고 날릴 수밖에 없었어요. 포터 좀 이따 사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 하는 거예요. 전기공사 뭐 집에도 전기공사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직접 안 하잖아요. 그죠?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 불러서 하는데 여기는 뭐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전기줄 밖에 나오게. 이게 포터예요. 포터인데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에다 이렇게 끈을 대가지고 뒤로 짐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로 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머리에 대매는데 한 30kg 보통 매요. 근데 아주 힘센 사람은 100kg를 매요. 100kg.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나가는 거. 그런 사람은 이제 인건비를 2배를 준다고 하는데 10살짜리 애들도 이걸 하고 먹고 살아요. 여기는 10살짜리부터 이제 관광객들 짐을 들어주면서 하루에 2,000원 벌어요. 이거 해주면. 근데 되게 많이 버는 거죠, 그죠? 아까 어른이 하루에 3,000원 벌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비 오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고 거머리, 제 발이에요 이게. 공사하는데 갑자기 그 양말이 블룩 튀어나와요. 그럼 이렇게 열어보면 거머리가 피 빨아먹고 있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만해요. 새끼손가락만한 거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루를 하고 둘째 날까지 계속 비 맞으면서 공사해가지고 이제 둘째 날 거의 저녁 8시 반쯤 돼갖고 공사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전등이 들어온 거죠. 그죠? 불이 들어온 거고 이게 부엌에도 불이 들어와갖고 이게 부엌이에요. 이게 호텔이라는 지역의 부엌이에요. 일반 집은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좋은 거는 이게 저희 이제 전기 들어오기 전날 저녁에 이렇게 멋있게 이런 거 먹으려면 우리나라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야 돼요. 촛불만 딱 켜고 먹으려면. 근데 여기는 그냥 맨날 이렇게 먹고 이게 호텔이니까 촛불을 켜는 거예요. 보통은 촛불 비싸서 못 켜거든요. 그냥 이런 초롱불 같은 거 켜고. 근데 이제 둘째 날은 불이 딱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고 이게 호텔 방이에요. 호텔 방에도 촛불을 켜요. 근데 이게 커튼 있는 데 있어갖고 관광객들이 자다가 이렇게 불을 내갖고 호텔 막 타고 그래요. 나무로 된 집이니까. 둘째 날 보면 여기 이제 방 침대 2개 있고 이게 호텔 방이에요. 근데 옆에 뭐 나무로 됐는데 구멍 똥꼬 쪽이 옆방에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발전기 해갖고 셋째 날 아침에 이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인도식이라고 해주고 떠났어요. 이게 길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 이제 12시간 동안 가는 길이 8시간 이거 8시간 이런 길이에요. 이 옆에도 절벽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네팔에 가면은 모든 길은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트럭 뒤에 탄 거예요. 트럭을 왜 탔냐면 버스가 갑자기 그날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래갖고 트럭을 막 소배를 해갖고 앞에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도 이제 에스코트를 시켜갖고 학생들이 이제 트럭 뒤에 타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 타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부엌인데 요 아줌마가 떠나기 전날 막 울어요. 그래서 야, 이 좋은 날 너는 당신은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고 옆 마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 옆 마을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반값도 비싸고 관광객들이 다 전기 들어오는 데로 모이고 자기네는 이제 안 가니까. 그래서 알았다. 내가 다음에 도와준다 그러고 이제 이 아줌마는 되게 조그만 마을 두 채밖에 없는 데라.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 갔던 데고 옆 마을이에요. 옆 마을에 도와주러 또 이제 사람을 학생을 보내죠. 직접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갔던 데에서 바로 라마 호텔이 옆이니까 가서 이제 가로등이라고 이렇게 다뤄주고 갔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전기를 다뤄주고 2달 만에 다시 갔는데 이 네팔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전기를 팔아요. 휴대폰 꽂는 거 되게 우리나라 제한 해주잖아요. 이거 꽂으면 1시간에 3,000원 받아요. 1시간에 관광객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저희가 갖다 준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말에 조그맣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값도 올라가고 뭐 여기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한 30명 되는데 그게 관광지니까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1년에 거의 한 7,000명, 10,000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돼갖고 랑탕 국립공원에 가면 저희가 켜준 불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잘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2번째에 갔고 3번째 간 거는 큰 마을을 갔어요. 그래서 명수도 늘고 26명. 이때는 저희 집 애들도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저희 애가 셋인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땅이 되게 넓어요. 땅이 그러니까 한 60만 평? 60만 평이면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크기 정도 되는 땅이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가니까 이번에 이제 겨울 동계훈련 눈밭에서 훈련을 한 거고 여기 가서 이제 전봇대 이렇게 세워주는 거가 주 일이었어요. 전봇대를 70개 정도, 69개를 세워주고 여기 이제 도서관 만들어주고 뭐 양계장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게 한 400명 정도 마을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을 학교예요. 얘네들 이제 방과 후인데 우리가 와서 과학 캠프 하겠다는 뒤에 한 200~3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제가 이제 초코파이하고 먹을 거 가져갔다가 모자라가지고 너무 많이 오니까 얘네들 그래갖고 하나씩은 다 뭘 줬어요. 사탕 하나씩 받고 되게 좋아요. 사탕 하나 딱 주면은 우리가 사탕 먹기서 버리는 거 여기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일주일 만에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저희가 이제 설치해준 5kW, 그러니까 아까 설치해준 게 2kW보다 2배 반 되는 건데, 그러니까 5kW면 400명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400명.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전기 같으면은 1000명 정도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에서 쓰는 전기만 안 쓰고 이렇게 나눠주면. 양계장을 만들어준 거는 여기 LED로 이렇게 조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LED 조명을 해주면은 이제 닭들이 클 때 겨울에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불 밑에서 자면은 안 죽는데요. 그래서 양계장을 만드는 거고. 아까 그 호텔이라고 했죠. 이거는 보통 집이에요. 보통 집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라마 불교를 믿는 데라 이렇게 불상 있고 여기 촛불 켜놓고 달라라마 사진 놓고 여기 침대예요. 창문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방 하나 있고 바로 앞에가 부엌이에요. 부엌 바닥에 이렇게 불 펴놓고 거기서 밥하고 여기서 자고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리고 보면 이제 이게 그 연기가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을 하면 안에 연기가 막 있는데 그걸 다 마시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같이 발을 이렇게 놓으면 겨울에 밖에는 눈이 오고 그러는데 그냥 바람이 슬슬슬 들어와요. 그러니까 난방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추우면 저희도 갔다 왔는데 오리털 침낭 갖고 잤는데 밤에 한 5번, 6번 깨요. 추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핫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혹시 그거 꼭 가져가야 돼요. 핫팩을 침낭에다 막 집어넣고 자지 않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그러니까 영하가 아닌데도 그래요. 영상 1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밖에서 자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온돌이 있는데 온돌을 네팔에다가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 전에 준비를 해갖고 네팔에 지금 온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올 2월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라면 가져갖고 라면 끓여 먹고 네팔 사람들이 뭐 앉아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게 어떻게 바닥에 따뜻한 거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네팔에다가 우리나라 고구려식 온돌 이거는 이제 조선식 온돌이에요. 방바닥 전체가 평평한 거는 조선시대 때 쓰는 거고 고구려 때는 그렇게 안 했대요. 고구려는 맨날 전쟁했으니까 중국하고 이게
조그만 침대 같은 온돌에서 사람들이 자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칼 들고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런 이제 고구려식 온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집을 이 위에다 져줘야 되고 있는 집에다가 온돌을 주면 이제 고구려식 온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든 연습했고 이거는 아까 풍력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 이제 연습을 시골 가서 했어요. 경상남도에 여름에 학생들이 가가지고 풍력 발전기 3kW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 1월에 똑같은 걸 네팔에 가서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연습 안 하면 가면은 알잖아요. 가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되는 일을 확인하고 또 하나는 온도를 올 8월 1일 그 주 36도 될 때 학생 30명이 또 여기 가가지고 온도를 10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고구려식 온도를 약간 이제 모방한 건데 10개를 만드는데 요 안에 이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그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를 다 다르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쭉 보고 어떤 온돌이 제일 좋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박 3일 동안 자기 만든 온돌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1월 달에 내년 1월에 네팔에 갈 출들인데 그래서 이제 온돌도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처음에 기술 적정 기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건가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꿈 어렸을 때 꿈 전파사를 만드는 거 그러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조금 해서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다니고 석사나 박사 대학원 다녀가지고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이런 아까 두 번째 보여준 것 같은 아주 작은 이상한 로봇들 같은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고요. 이 꿈은 제가 생각한 꿈이 아니고 갑자기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생긴 꿈이에요. 세 번째로 보여드린 꿈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술인데 기술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아까도 보여준 것 같이 물이 난 공기에다 폭탄 실으면은 폭격기 되는 거고 거기다가 백신을 실으면은 사람들 도와주는 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의 꿈, 비전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얘기할 줄 몰랐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계속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구체적으로 아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다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되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또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네팔을 어떻게 도와주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당장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할 건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당장 그러면 뭐 공부를 한다 아니면 더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건 뭐 그 도와주는 분들 리스트고요. 네 이상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안성 교수님 아주 귀한